락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축하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난데없이 무슨 축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 제가 책 읽는 청주 후보도서 소개를 맡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책청 후보도서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또 한 번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책 읽는 청주 후보도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책 읽는 청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 네, 간단히 말하여서 책 읽는 청주는 청주시에서 한 해 3권의 책을 꼽아서 청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포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중요한 행사의 후보 도서를 소개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된 거죠. 무려 작년에 이어서 말이죠. 올해에도 역시 일반 분야와 청소년 분야, 아동 분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이번 후보 도서 총 15권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와, 이번에도 만만치가 않다. 뭐랄까 어찌 보면 작년보다도 더 제 취향에 맞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취향은 지극히 개인적이니까 이거는 좀 밝히면 안 됐던 건가요? 아무튼 매해 좋은 책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는 책 읽는 청주. 소개해야 될 책들이 한아름 있으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반 분야 도서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야 첫 번째 도서는 해나무에서 나온 인류새 인간의 시대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밑에 띠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종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 상을 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던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여러 상을 받았던 거죠. 이미 좀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상당히 가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은 작품을 책으로 바꾼 것이니까요.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미 표지만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바다에 거북이가 한 마리 사실 죽어서 떠 있고 그거를 한 소년이 이렇게 인양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인류새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환경과 관련해서 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인류새란 말은 정말 지금의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지질학적으로 색이라는 것은 정말 큰 시기를 거쳐야지만 구분이 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그 빠른 발전 속도를 통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새라고 구분할 만한 어떤 특이점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류새라고 하면 뭔가 인간의 시대라고 하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데 마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결코 멋진 신세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인류새란 단어 역시도 상당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부터 대기 오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다큐멘터리 구성에 맞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잘 구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류새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인류새라고 특정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변화들은 무엇이 있나? 그리고 인류새가 맞게 될 그 미래에 대하여. 다소 뭔가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안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여러 가지 학자의 이야기들 좀 편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문제. 일반 분야 첫 번째 도서 인류새 인간의 시대였습니다. 일반 분야 두 번째 도서는 바로 이 책. EBS 미디어 기획 이주희 지음 강자의 조건입니다. 어째 책이 약간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겉에 이렇게 떡하니 뭔가 역사적 인물이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읽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의 내용 자체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5개의 강대국의 예시를 통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가진 강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전체 5개 강대국의 공통점을 뽑아내어서 강자의 조건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거를 바로 말씀드려도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상당한 설득력을 좀 얻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았지만 어렵지 않은 작품이었고 각각의 예시들과 어떤 해석들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찾아보는 강자의 조건. 일반 분야 두 번째 도서였습니다. 자, 일반 분야 세 번째 도서는 바로 이 책. 바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야, 이 책 유명했죠. 작년에 워낙 핫했던 책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띠지의 2020 한국문화 1위
그런 말이 적혀 있을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책이었습니다. 뭔가 이 작품으로 정세랑 작가는 완연히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작품이죠. 이 작품의 제목인 시선으로부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작품 속 화자인 심시선 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심시선 여사, 시대의 틀을 정통으로 걷어차며 살아왔던, 나 죽으면 절대 제사는 시키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인물. 사실 읽다 보면 그 제멋대로 어떤 자유분방함에 좀 혀를 내두르게 되기도 하다가도 어떤 통쾌함을 상당히 선사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책의 내용은 절대 나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던 심시선 여사의 이제 자손들이 심시선 여사 10주기 때 갑자기 제사를 지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와이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벌어지는 이 가족들의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련 작가의 기존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작품의 서술 형식도 피프티 피플과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짧은 챕터들로 이야기들을 엮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각 챕터마다 심시선의 어떤 글, 인터뷰 등이 실려 있는데, 요게 또 저는 상당히 약방의 감초처럼 재미있게 읽히더라고요. 분명히 이 심시선 여사는 이미 사망을 해서 작품 속에서 살아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존재인데, 전체 작품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주더라니까요. 이 작품이 20세기를 살아낸 여성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만큼 많은 묻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서사가 상당히 재밌었고요. 워낙 정세랑 작가의 글이 잘 읽히기도 하고 문장들도 좀 곱씹어 보거나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일반 분야 세 번째 도서였습니다. 일반 분야 네 번째 도서는 바로 김치엽 작가와 김원영 작가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작년에 김치엽 작가도 SF로 상당한 유명세를 얻기도 했었고, 김원영 작가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란 책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 두 작가가 소설은 아니고 서로에게 약간 하나의 주제를 같이 놓고 주고받고를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인문학적인 편지들의 모음, 칼럼들의 모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사이보그가 나오니까 마치 이건 과학적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작품은 과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치엽 작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김원영 작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장애, 그리고 그 한계적인 시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비단 어떤 사회적인 부분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이보그라는 말에 걸맞게 과학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해가면서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선들을 제공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같이 꺼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진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조명을 할 수 있어서 참 뭔가 깨닫는 게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될 만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분야 네 번째 책 사이보그가 되다였고요. 일반 분야 마지막 저서는 바로 이 책,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입니다. 이 작품 처음에 읽을 때는 기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북한과 소련, 한창 우리가 대립했던 그런 시기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조금 궁금을 했었는데, 사실 미리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바긴 하지만 결국 이 책 같은 경우는 백석 시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김현수 작가가 재구성한 백석 시인의 일대기,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경직된 사회의 지독하고 폭력적인 요구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인의 이야기.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이제 줄리언 반스의 시대의 소음이라는 쇼스타코비치 같은 이야기나, 그리고 어찌 보면은 최인훈 작가의 광장이라는 작품도 좀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적절히 섞어 놓았다는 느낌인데, 또 그 두 작품과 이게 좀 차별점을 이루는 것은 백석 시인의 시각인 만큼 상당히 문체가 아름답고 그 시선 자체가 시적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뭔가 낯선 배경이라든지 낯선 전후 관계라든지 정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헤맬 수도 있긴 한데, 읽다 보니까 저는 참 빠져들더라고요. 이 문체도 문체이지만 뭔가 글 하나하나가 안타깝고 아깝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했던 시인 백석 시인, 그리고 이 김현수 작가가 이 7회 마지막에 한 책으로 다시 한번 그 백석 시인을 우리 곁으로 데려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반 분야 5번째 도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분야 5권을 모두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비문학이 약 3권 정도 되고요, 문학이 2권 정도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 좋다, 하나 내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다 좋았던 작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일반 분야만은 아니었으니까 또 바로 청소년 분야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청소년 분야 첫 번째 도서는 박지혜 작가의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입니다. 이 책은 이번 후보 도서 중에 좀 나온 지 된 책이긴 합니다. 2013년도에 나온 청소년을 위한 어떤 마케팅, 소비와 관련된 도서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짧게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비유들도 현실적인 비유들, 막 연예인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청소년에게 올바른 소비라는 부분을 좀 쉽게 전달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그럼 나는 정작 성인으로서 제대로 된 소비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분야 첫 번째 도서였고요. 청소년 분야 두 번째 도서는 바로 이 책, 정은 작가의 산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뭔가 표지부터 일러스트가 상당히 따스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의 여자아이는 헤드셋을 끼고 있고요. 이쪽의 남자아이는 안내견을 데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수지라는 여학생과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일반 분야에 소개해드렸던 사이보그가 되다처럼 장애와 관련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 상당히 유쾌하고요. 뭐랄까 이 장애를 가졌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들을 상당히 엿볼 수 있었어요. 뭔가 아주 따스하고 당당한 이 화자의 모습에 저 역시도 읽으면서 정말 즐거웠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어떤 유쾌함, 그 따스한 시각들, 정말 모처럼 읽은 훈훈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이런 작품을 읽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어떤 장애에 대한 인식들, 잘못된 인식들, 장애는 꼭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들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정은 작가의 산책을 듣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청소년 분야 세 번째 도서는 바로 이 책,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입니다. 이 책이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책 읽는 청주 후보 도서를 소개할 때 이 책이 청소년 분야에 있었거든요. 비록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되지는 못했지만 올해도 또 이렇게 후보 도서로 등록이 되었네요. 자, 이 정도면 이미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2연속으로 후보 도서에 등록이 될 정도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작품의 설정은 아주 독특합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반역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설정 속에서는 국가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대신 기르면서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읽으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 이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그 관계가 결코 어떤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노력이 필요한 관계임을 말해주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분에게도 좋을 것 같고 또 부모님에게도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도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뒤에 적혀있는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였습니다. 청소년 분야 네 번째 도서는 고정욱 작가의 퍽입니다. 뭔가 이 표지부터 어떤 성장 만화, 학원물 만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고정욱 작가는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작가로도 유명하신데요. 이 작품 역시 상당히 유쾌하게 작성이 되었고 정말 후루룩 그 자리에서 읽어나갈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 영광이라는 이름이 김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이 아이스하키 플레이어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광은 여자친구의 문제로 같은 팀 동료인 다른 친구와 불화를 겪게 되면서 이게 둘 사이에서만 끝났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 팀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불행이 혼자 오지 않듯 갑자기 이 영광에게 모든 불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영광은 이게 내 길이 맞나? 내가 아이스하키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장래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진로, 미래, 어떤 선택 등에 대한 한 청소년의 성장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앉아서 후루룩 읽어 나갈 수 있는 작품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아직은 국내에서 좀 생소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3분 한방의 퍽에 나의 꿈을 실었다 라고 써져 있는 퍽, 어때요? 좀 관심 있는 청소년분이 계실까요? 청소년 분야 마지막 도서는 바로 이 책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년 후에 나에게 보낸 편지가 난데없이 30년 전으로 향한다면, 그것도 내가 아니긴 한데
나랑 이름이 똑같은 누군가에게로 말이죠. 어찌 보면 이런 설정, 과거를 향해 편지를 쓴다거나 과거와 교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최근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이는 설정이긴 한데, 이 작품의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편지를 주고받는 두 인물 사이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있는 나는 약 2주 정도 기다려서 편지를 받는데, 정작 내가 보낸 답장은 과거의 누구에게는 1년, 2년이 흐른 뒤에나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작품 전체가 편지 형식, 즉 서간체로 적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읽으실 수 있고요. 저도 앉은 자리에서 정말 쉬지 않고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좀 마음까지 울컥해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릴 만한 그런 작품이었고요. 시간을 뛰어넘은 편지, 은유와 은유의 이야기, 역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 분야 5권을 다 소개를 또 해드렸네요. 역시 후보들이 좀 쟁쟁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 분야 도서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동 분야라고 하면은 정말 아동을 위한 도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책들은 성인인 제가 읽어도 뭔가 가슴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아파지면서도 뭔가 읽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약간 아동저서, 어떤 동화, 이런 것들의 매력이구나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어떤 책이 있는지 바로 소개해드리죠. 자, 아동 분야 첫 번째 도서, 곽유진 글, 차상미 그림, 꽝 없는 뽑기 기계입니다. 제9회 비룡소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좀 흥미롭죠. 꽝 없는 뽑기 기계. 꽝이 없으면은 바로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어린 시절에 문방구 앞에서 이 뽑기 기계를 돈 넣고 이렇게 돌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따스한 그림체로 좀 유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 꽝 없는 뽑기 기계 같은 경우는 한 아이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희수라는 아이가 사고의 트라우마로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족들에겐 말을 하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희수가 낯선 골목길 끝에서 어떤 문방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앞에 꽝 없는 뽑기 기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처음에 뽑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웬 낯선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뽑아봐 하고 계속 종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웬걸 진짜 1등이 나온 거예요, 뽑기 기계에서. 그런데 재미있게도 1등 상품이 낡은 칫솔 2개였다니까요. 다소 어이가 없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 상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그러한 것들의 퍼즐이 어떻게 맞춰나가는지 상당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고, 작품을 다 읽고 후에 이 사건의 전말, 이 전체의 전말을 알게 되면 좀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희수를 응원하게 되기도 하는, 어린아이의 시선이 담백하게 잘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약간 글이 있긴 해요. 이렇게 동화라고 해서 완전히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파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글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동 분야 첫 번째 도서, 꽝 없는 뽑기 기계였고요. 자, 아동 분야 두 번째 도서, 이분이 글, 윤태규 그림, 한밤중 달빛 식당입니다. 자, 이거 역시도 제7회 비룡소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이 있으면 한밤중 달빛 식당으로 오세요. 자, 설정부터가 조금 독특하죠.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을 지불하고 달빛 식당에 가서 요리를 얻어먹는다? 약간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고,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아이 연우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밤길을 헤매다가 이 한밤중 달빛 식당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나쁜 기억을 지불하고 초코 시럽을 가득 얹은 커스터드 푸딩을 먹게 되죠. 나쁜 기억이 사라졌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연우에게 어느 날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바를 통해서 나쁜 기억을 모두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긴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작품, 한밤중 달빛 식당이었습니다. 역시 안내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역시도 사파와 글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 여우 부부가 한밤중 달빛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예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이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극히 성인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보험도 다 고지하는데 말이죠. 아동 분야 세 번째 도서는 바로 진영민 장편 동화 소리질러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거의 모든 것은 운동장에 있다. 이 작품 저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정말 웃음이 피식피식 새어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유치하지도 않고 성인이 읽기에도 아주 재미있던 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거짓말을 못했다는 이유로 야구부에서 쫓겨난 김동해와 여자라는 이유로 야구를 하지 못하는 공이주, 이 둘이 만나서 야구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야구부는 이미 있으니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동해는 거기에다가 딱 한 글자를 덧붙이게 되는데 바로 막 야구부의 탄생이었죠. 막 야구부는 말 그대로 막 합니다. 글러브 대신 모자로 공을 받고요. 야구 방망이 대신 주먹으로 공을 칩니다. 이 막 야구부가 운동장에서 야구를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생각해보면 운동장을 공유하는 이 기존 야구부와의 마찰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작품이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역시 안에 이렇게 사파들이 들어가 있고요. 앞선 작품에 비해서는 조금 분량이 있는 편이죠. 글량이.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분야 네 번째 도서, 심진규 글 장선한 그림, 강을 건너는 아이입니다. 이 작품은 2020 경기 콘텐츠진흥원 우수출판 도서 선정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앞선 것들과 다 그림체가 다 제각각이라서 그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동 도서는. 이건 작품 자체가 조선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림체가 딱 뭔가 이 정겨운 조선시대에 걸맞은 그런 그림체더라고요. 이 작품은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던 이 신분제 사회, 그 시대에서 천안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장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쇠는 어느 날 정말 난데없이 부모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아비의 친구였던 육손을 만나게 되어서 육손에게 산속에서 사냥을 배우게 되는데요. 때마침 당시 나라에서는 호안, 호랑이로 인해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손은 내가 호랑이를 좀 잡아서 차코갑사,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잡는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한마디로 신분 상승의 꿈을 꿔보기로 한 거죠. 호랑이를 잡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역경들이 또 이 시대에 맞게 아주 좀 고난스럽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참 장쇠를 많이 응원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처럼 과연 장쇠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동 분야 네 번째 도서였습니다. 자, 드디어 아동 분야 마지막 도서는 바로 이 책, 김휘훈 작가의 하루거리입니다. 저는 이 하루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떤 거리, 하루거리, 일거리 그런 것을 의미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흔했던, 잘 못 먹고 더럽고 잘 씻지 못해서 있었던 병, 학지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이 작품의 오른쪽, 매일 일만 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일만 하느라 학질에 걸려버린 순자와 그런 순자를 보는 동네 친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순자가 이 뒤 사파처럼 뭔가 시선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자의 하루거리를 떼어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요. 냄새가 나는 변소에서 달걀을 먹으면 난다더니, 뱀 같은 걸 만나서 깜짝 놀래키면 하루거리가 떼어질 거라느니,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이게 잘 먹히지가 않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좀 사파가 많고 글이 좀 적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글은 좀 적고 사파가 대부분인 작품이죠. 근데 그림체가, 표정이 아주 풍부하고요. 이건 역시도 너무 그림체가 찰떡이야, 작품의 내용과. 그래서 보면서도 이거 그림이 정말 귀엽고 정겹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 별일 없는 거지? 이따 갈게. 우리 또 같이 놀자. 일만 하느라 바쁜 순자를 같이 놀고자 하는 어떤 아이들의 순수함, 친구,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동 분야 5번째 책까지 모두 소개를 끝마쳤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책이 이렇게 일반 분야, 청소년 분야, 아동 분야 각 5권에서 총 15권의 저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후보 도서들은 대체로 저는 다 재미있었고요. 심지어 청소년 분야도 그렇고 아동 도서 분야도 그렇고, 뭐랄까 제 마음에 꼭 맞는 것들이 몇 권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책이 과연 올해에는 선정이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내 취향인 작품이 선정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을 올해의 선정도서로 꼽으시겠습니까? 마음에 드시는 도서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청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021 책 읽는 청주 선정도서 투표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에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픽을 탁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상 지금까지 2021 책 읽는 청주 후보도서 소개를 맡은 락서였고요. 올해 역시도 이 뜻깊은 후보도서 소개를 제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될 도서들을 추후에 청주 시민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읽어보고 또 토론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온라인 투표 잊지 마시고 꼭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